대표님 막 이렇게 힘 있는 분을 제가 만나지 못해가 그다음 한가하고 하면 저야 뭐 직권당을 만나서 뭐 얘기할 기회를 줘야 하죠. 이제 한번 힘이 드시는 거 해주시라고. 네, 그렇게까지 안 못하는데 이제 반도 기회를 건네죠. 그다음에 이제 이 전월세 소득공제인데요. 저는 지금 이번에 이제 전세가 부분 월세가 좀 됐잖아요. 집주인들이 월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신고할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먹어버려요.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세입자한테 소득공제 해줘야 된다거든요. 이 소득공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갖고 진보 민주노동당하고 민주당이 받았어요. 입법 안 만들었는데 결국 이게 도입됐어요. 근데 너무 약해. 제가 진짜 한 5년 전부터 계속 정했거든요. 야, 집 사는 데는 모기지 같은 거 해주잖아요. 월 소득공제 해주면서 세입자한테 왜 소득공제 안 해주냐. 해야 된다. 너무 적거든요. 마침내 받아들인 거예요. 근데 이게 너무 적어. 연 300만원, 아니, 연 소득 300만원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또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에 한해가지고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줘요. 그래 주면 얼마나 되느냐. 그것도 집이 또 85제곱미터 이하, 집값은 3억 이하. 조건이 그렇게 많아. 5개, 6개 걸려. 이래가지고 300만원 소득공제 주면 이 300만원의 사람들은 그 세율이 낮더라고요. 15%밖에 안 돼. 그러면 얼마죠? 40만원 깎아주면 40만원. 너무 거의 붙여요. 그 다음 하나 보니까 8%밖에 안 돼요. 저 아래쪽. 그러니까 8%면 얼마예요? 24만원 깎아주는 거예요. 참 안 받고 말지. 그러니까 저는 좀 느리잖아요, 이거는. 딱 전세가 보증센터에 따라 얘기만 했고. 하여튼 보증, 전세주택 보증을 유예하지 않아요. 자, 요거는 지금 끝났죠? 제가 간단하게,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더니, 저를 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, 나랑 TV 토론하러 맨날 앞쪽에 앉아있는 사람이니까, 나도 공정하게 보여드려야 되니까. 자, 이거 이제, 전세, 월세, 매매가에 대해서 새로운 모형을 양반하고 몇 명이 만든 거예요.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. 전세가하고 월세가의 관계는 이 전환율에 따라 결정됐다. 전환율이 높으면 올라가잖아요. 그럼 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높아진다, 그죠? 그 다음에 이게 뭐죠? 전세랑 매매 가격이 비율이잖아요. 이렇게 높으면, 매매가 비율이 높으면, 이렇게 높은 거죠. 높으면, 높다는 건 이렇게 올라가죠.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. 뭐 이런 거예요. 그 다음에 매매 가격하고 월세가 비율은, 이게 이제 매매 가격에 월세가 얼마냐. 이게 임대료잖아, 원래는요. 그렇죠? 이게 이제 원래대로 시장 유예가 같은 거죠. 자본화, 비용, 뭐 이런 거잖아요. 이런 원리도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양반한테 만든 거예요. 모델 큰 역할을 한 거죠. 자, 그래서 아까 이거 보여준 게 그거고요. 이런 것도 문제다. 그래서 이 사람 주장은 뭔가 하면요. 임차인들은, 임대인들은 뭔가 하여튼 이익 생각하는 거 아니라 세금을 사는데 뭐 자원사업은 아니고 그럼 세입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얼마나 된다. 그런 얘기예요. 왜 세입자를 나쁜 인간을 보냐? 임대인을. 이거 이제 한국에 가지고 왔더니 이번에는 건설사업연구원에는 그 양반이 바꾸라고 내가 또 맨날 싸워요, 맨날. 근데 어쨌든 이 양반 얘기는 그거예요.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이 기대되어야만 임대주택이 공급 가능하다. 그러니까 임대인들을 낮춰서 썼다. 그런 거예요. 자, 그래서 전세제도는, 그런데 이제 이 양반은 나랑 다른 거예요. 전세는 불안정한 임대시장을 좋은 것 같고, 보장하는 거지. 소득보다는 자산에 집중하기 때문에 월세 시장으로 가자. 나는, 야, 월세 시장으로 가려고 하면 너무 비싸다. 집값을 더 뜨는 우선이다. 하여튼 그런 거고, 그냥 받는 거예요. 자, 뭐 하여튼 이 지표는 뭐 우리가 본 것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앞뒤 선호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가 보면 둘 다 같은 수준으로 가잖아요. 그죠? 지금은 전세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? 자, 이 양반이 이제 새로 만든 입주량 공유인데요. 이 양반 얘기는 뭔가 하면 이렇게 있죠.
요 B 아파트 들어오고 있어요. 2003년, 1년, 2년 때 이때 집중적으로 참여정부 직전이잖아요. 이때 뭘 지었는가 하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잖아요. 그 주차장 비율을 푼 거예요. 그러면서 다가구 다세대를 집중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얼마까지 지었냐? 이게 얼마예요? 50만, 60만, 50만 원 지었어요. 50만 원. 이 50만 원을 지으면서 전세가 그 다음에 보세요. 요거는 아파트고요. 아파트 물량은 아까 입주 물량이 나오잖아요.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. 얘는 그동안 못 본 거 아니냐? 합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합해가지고 거의 80만 원 지었다가 요게 이제 2003년부터 참여정부가 참여정부가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? 참여정부는 이걸 많이 썼잖아요. 이 아파트. 근데 요거는 줄었잖아요. 그래서 규제를 많이 해가지고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가 올랐다. 전세가 왜 올랐냐? 참여정부 때문이다. 그 얘기예요. 어떻게 보세요? 이게 왜 그러냐? 얘는 이때는 규제를 풀었어요. 지금부터 다시 먹었어요. 그 다음부터 왜 안 됐냐? 왜 안 됐어요? 이때부터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뭐 하는 거예요? 아파트로 만들 정비구역인데요. 왜 지었겠어요? 자, 이 동네에 재개발, 이 집 어디 짓냐? 땅이 쌓이잖아요. 땅 산 노름한 집을 헐고 거기다 짓는 게 다가구 다세대 주택 아니에요. 왜 다가구 다세대 짓겠어요? 거름해가 거기다 몇 채 지어가지고 돈 벌라고 그러는데 정비구역 지정이 됐어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건축 규제가 생겨요. 못 지어요. 그렇잖아요. 아니, 재개발 할 건데, 우리가 아파트 지가 다세대 주택 짓고 앉았으면 보상 다 해주는데 누가 하겠어요? 그럼 법에도 안 되게 돼 있잖아요. 자, 이게 그러면 참정 때문인가? 아니잖아요. 아니, 조합 입장에서도, 야, 제가 조합하려고 그러는데, 인바가 여기 아파트 다세대를 짓고 앉았어요. 몇 채만 지어버리면요, 저기 조건이 안 돼. 정비구역 조건이 있잖아요. 노후도. 이게 안 되는 거라. 그죠? 얘 몇 채 빠져버리면 갑자기 노후도가 60%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못하게 하지, 당연히. 동네 사람처럼 못하게 하고, 동네도 못하게 돼. 최근에 노세훈 시장이 규정을 본다면, 야, 이때 타업 안 되는 데는 뉴타운 측에서 건축 규제를 풀어주겠다. 그 얘기 이제 한 거 아니에요. 그럼 뭐예요? 2002년부터 여기까지 계속 규제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규제한 거예요. 이게 참여정부가 규제한 게 아니고, 이거는 그냥 재정비 사업에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한 거예요. 어쨌든, 이게 이제 이 양반이